자, 쭉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캡인자 했죠? 네, 캡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캡은 7메틸 구아노신, 따라서 7메틸 구아노신. 예, 분자 생물학에서 뭐 5 프라임, 3 프라임, 뭐 7,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는 주로 이제 카본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카본이 아니고 그 7번째 요거 질소에 있는 요거 붙었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런 숫자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캡 구조를 해주면 캡 구조 장점이 뭐냐 보세요. 안정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두 개를 칼집에 이어갖고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안정화되고 순수하게 또 그렇게 뭉텅하게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팔을 다 막아버린 건 아니고 이 팔이 남아있잖아요. 됐죠? 그 적당히 뭐 유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유인을 할 수 있고 여 밑에 난동 몸부리도록 적당히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이게 뭐라 하냐면 바로 그 리보솜을 불러요. 야들이. 리보솜이 야들을 캡 인자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플라이싱. 스플라이싱은 거의 챕터 하나가 됩니다. 사실은 스플라이싱이 분자 생물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커요. 그래서 자, 스플라이싱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이런 거요. 자, 이게 DNA인데 DNA 이렇게 이중나선을 요걸 이제 한쪽 가닥을 카피를 한 거예요. 그냥 카피할 때는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딱 벌어진 걸 다 카피해요. 호를 가리지 않아요.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는 거. 요 벌어진 거, 요 드러난 거 다 카피해버려요. 이제 요까지 카피했다 합시다. 요까지. 그럼 여기서 요 카피하는 이 부분이 온갖 것이 될 수가 있어요. mRNA, tRNA, rRNA, 마이크로 RNA 다 될 수가 있어요. 카피하는 머신에 따라 다 다르죠. 1, 2, 3 다르죠. 자, mRNA를 했을 때, 자, 그러면 mRNA는 캡 먼저 씌우죠. 그럼 mRNA 된 거예요. 폴리머즈, 중합에서 2가 카피를 했으니까 mRNA가 된 거예요. 폴리 A 꼬리를 달았어요. 근데 꼬리 달기 전에 카피를 다 했는데 봤더니, 여기 보니까 거의 한 80%가 단백질하고 관계없어. mRNA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의자인 하잖아요. 그럼 봤더니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부분은 얼마 안 돼. 자,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염기가 만약에 3000개 같으면 전부 다 아미노산을 하면 아미노산 몇 개요? 아미노산 1000개쯤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했더니 아미노산 지정하는 부분이 이게 3000개 염기를 카피했는데 아미노산 지정한 게 한 5개밖에 안 되는 거야. 나머지 다 뭔데? 아미노산 관련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관련 없는 부분 잘라내야 되잖아요. 스플라이싱이라 말 알잖아요. 잘라내는 거예요. 어떻게 잘라내나 한번 잡으세요. 잘라내는 기가 막힙니다. 자, 이만큼 카피했는데 80%, 대략 비중이 80%입니다. 80%가 아미노산하고 관계없어. 잘라내야 돼요. 어떻게 잘라내냐면 요까지 관계없다 합시다. 요렇게 해버려요. 하고 톡 잘라버려요. 네, 노벨상 받았어요. 이 메커니즘. 1970년대 되게 초기에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분자 생물이 확 발전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자, 이 부분에서 아미노산을 지정 안 하는 부분 다 잘라내고 하면 처음엔 이만하던 길이가 요만해지겠죠. 예. 요렇게 해지는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자, 첫 번째 질문. 그럼 어떻게 해서 어느 부위에 인트론, 소위 잘라낸 부위 인트론이잖아요. 어느 부분에 이 헛다리지는 인트론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은 다 무슨 이야기냐면 단백질이 이런 염기 코드를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타타박스는 뭐죠? 요거에 티민, 아데닌 요런 TATA 있는 거 나올 때 야가 인식하잖아요. 전부 인식 문제예요. 요것은 그럼 무슨 서열이 나오는지 하면 중요한, GAAU, 따라서 GAAU 수를 알아요. 예, 특별한 서열이 있어요. 예. 그걸 마크라는 게 중요한데,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따라서요. 기가 막혀요. 너무 재밌어. 이 메커니즘 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 딱 봤더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쫙 이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이 이빨 중에, 갑자기, 예, 내가 알 수 있어요. AGGU요. 네. 맞아요. 따라서 AGGU. 예, 자,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AG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쪽에 봤더니 AGG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서열을 읽는데 이 사이의 길이는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AGGU가 나오고 AGG가 나타나면, 염기 코드가 나타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트론이에요. 여기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액션이 돼요. 액션 1, 액션 2를 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모르는데 여기는 무조건 액션 1이 되는 거예요.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단백질이 가다가 쭉 봤더니 AGGU 한참 더 AGG 나온다면 요 상가는 인트론이고 요까지는 액션이라는 걸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는 과정은 이러한 특별한 코드, 이 코드가 어떤 특별한 걸 알아내는 과정이 이 학자들이 찾아내는 전체 과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호모의 박스 기억나죠? 이보디브 가장 호모의 박스 그것도 같은 거예요. 고루하게 인식하는 바뀌지 않는 서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그걸 DNA상을 호모의 박스라고 인식하는 단백질 부위를 뭐라 그러죠? 모티브라 그래요. 모티브에 관한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 요런 서열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야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스플라이싱이라는 게 기가 막혀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잘라져요. 잘라지는데 어떻게 잘라지느냐 하면 AG하고 이렇게 잘라지면서 자르고 나면 팔이 잘라지면 항상 뭐가 드러나죠? 산소가 드러나요. OH가 딱 드러나요. 일단 따라오세요. 3'. 그러면 야가 누가 자르는데? 칼이 어디 있어요? 칼. 항상 칼을 찾아야 돼요. 전부 다 OH잖아요. 칼이 어디 있냐면 어디서 나온 칼이냐면 놀랍게도 어딘지 모르지만 이 한가운데 브랜치 포인트에 A라는 게 있어요. 아데닌이 있어요. 브랜치 포인트 A. 야가 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잘라버려 자기가. 물론 또 이 하는데 그 효소들이 소위 말해서 SN 1, 2, 4, 5, 6 소위 말해서 그 SNP라는 게 있어요. SN이라는 SNRNP, 따라서 SNRNP. Small Nuclear RNP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SNRNP 뭐냐면 리보 누클레오타이드 파티클스 프로테인 아닙니다. 이때 파티클을 했어요. 요게 뭐냐면 U1, U2, U4, U5, U6 이런 거대한 단백질 덩어리가 있어요. 야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트리가 해주는 거는 야가 팔을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럼 푹 잘라졌잖아. 손 뚝 잘라지면 이게 휙 하고 덮쳐요. 어떻게 덮치냐면 요 그림을 잘 그려주세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올가미 구조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쓸 수 있죠. 어떻게? 요거 이제 요럴 때는 칼라로, 좋아요. 여기에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오죠? 그걸 알아야 돼요. 뭐가 올 것 같아요? 요 탁 잘라갖고, 요 탁 잘라갖고, 팍 이렇게 온 거야. 그럼 뭐가 야 만나죠? G가 만나잖아. 예. 바로 G가 만나는 거야. 바로 이 G가 만나는 거야. 이걸 좀 칼라로 적어줄게요. 오히려 이 파란 걸로 이 G가 만나는 거예요. 이 뭐야? 자, 이 과정은 노벨상 받았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분자생물학에서 이 G가 이렇게 와요. 뭐 뒤에 U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뭐 이렇게 쭉 오고 이 사이에 많은 뭐 혹은 수천 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오면서 이제 이쪽에 양팔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에서 팔이, 자, 팔을 잘 적어주셔야 돼요. 이 팔이 핵심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A가, 이 브랜치 포인트 A가 어디로 연결되나 하면 1로 3, 1로 5. 자, 이제 3, 5 이제 못 따라오시면 이제
분자 생물은 못합니다. 이쪽으로 2 프라임 이렇게 연결돼요.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금 이쪽으로 해갖고, 이쪽이 좀 그런데, 이쯤에서 다시 A, G가 있잖아요. 기가 막혀. 근데 또 칼이 하나 드러났잖아요. 무슨 칼? 약칼이. 칼집에서 칼을 떼고 수소 빼버리고 산소가 탁 잘라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톡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과정을 그려주면 스플라이싱을 도식화 그리면 간단해요. 캡 있고, 자, 이렇게. 내가 요걸 그려줄게. 자, 참, 화이트보드 좋아. 손은 좀 떨어지는데. 자, 이게 모서는, 자, 이 부분이 모서는 인트로널 합시다. 네, 이 부분이 인트로널 합시다. 이렇게 되면, 자, 요 부분이 뭐냐면, A, G, G, U. A, G.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A, G, G, U. A, G, G.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다 하면, 요렇게 되고, 그 다음 요게 요렇게 오는 거예요. 잘라내지고. 사실, 요 그림보다 요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 요렇게 해버려요, 아들이. 요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올가미 알죠, 올가미. 올가미가 돼버려요, 이렇게. 요 부분이. 요렇게. 리라이트라 그래요, 올가미. 리라이트. 예, 요런 구조로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이 아들이 톡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가미는 톡톡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요게 인트론이요. 자, 요렇게 되는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이 전체 길이에 실제로 남는 거는 한 5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럼 이건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액션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액션을 다시 표시하면, 예를 들면, 요건 EX1, 그 다음에 요 까만 부분이 EX, 자, 까만 부분이 EX2.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EX1, 여기서 여기까지 EX2.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액션 부분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항상 뭐가 있냐면, 자, 꼬리들이 있어요. 폴리 A 있고, 자, 우리가 계속 붙었던 캡은 그대로 있어요. M7G 캡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정품이요. 이렇게 돼줘야만 핵수가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고 그러죠. 스플라이싱이고, 자, 이렇게 그럼 분자 구조로 보면 스플라이싱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G가 있고, 자, 요 G를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G를 찍을게. G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CH2, 그 O, P, O. 이중결합 있고, 이게, 세상에,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놀랍게도, A2에 가요. 어디? 바로 이 브랜치 포인트 A2에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놀라우냐 하면요. 이게 통상 1, 2잖아요. 보통 그리면 뭐 3에 붙어 있잖아, 3에. 물고 나면 지금 2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 2 프라임 붙잖아. 이렇게 붙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3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 그럼 여러분들 20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했으면 노벨상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분자생물이 완전히 한번 점프를 해버려요. 드디어 그래서 단백질이 뭐 그다음부터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3는 이제 통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3, O니까네 뭐죠? P가 오고, O가 오고, CH2가 오고,
그 다음에, 자, 그래, 이 그림을 자다가 깨도 그 다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고, 요거에 이제 베이스 뭐 쭉 있겠죠. 뭔지 모르지만은. 쭉 있고, 요거 5가 있고, 저 요거 3번이잖아요. 3번, 2번, 이거 번호 따지기 그만큼 중요해요. 3번이니까 O, P, O. 이 중결합.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3번이니까 그 다음 5도 정상적인 5번으로 가죠. CH2, 5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O가 있고, 자, 조금만 더 그려줄게요. 아니, 여기서.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부터 사실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해줘야 되면 여러분들이 점점점점 해줘야 돼요. 뭐냐면 여기서 점점점이요. 쭉 내려간다는 게 수백 개 혹은 수천 개 될 수 있어요. 이 점이.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O에서 CH2 그 다음에 O에서 자, 이 쭉 오면 여기가 바로 뭐냐 하면 G, 이지입니다. 이지. 이까지 왔다고. 요 그러면 A가 되겠죠. 앞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O, P, O, O. 자, 이러니까 또 CH2. 잘 따라오셔야 돼요. CH2, O. 머리치가 나거나 말거나. 계속 하는 거야. 뭐 방법이 없는데. 좋아요. 자, 요거는, 자, G입니다. 자, 요지요, 요지. 나중에 그려놔놓고, 우리 어디 갔나? 솔델레나 말고, 솔델레나도 버전 있지만, 이거는 잘 확대하고, 저 카메라 찍고 있는 사람 있지? 빨간 티. 예, 잘 해갖고 올리면 또, 여러분들. 임정수 선생님. 예, 임정수 선생님. 좋아요. 이번에 몽골 갑니다. 저 선생님도.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G요, G. G라는 거 중요해요. 잘 따라왔어요? 예, G고. 자, 그 다음에,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요거에서 지금 이쪽으로 서리로 갔잖아요. 그 서리로 왔잖아. 요 서리 붙었는 데서 일로 연결됐다는 걸로. 그 다음에 잘 따라오셔야 되는 게, 그러면 요거에 파이버. 그러니까, 인자 장난이 아닌 거 알 거예요. 서리, 파이버, 이거 따라 안 하면 분자생물 다 얼그러져요. 요거에 CH2. 요거에 O, P, O. 와.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O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드디어 점점. 어디까지?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 유전자마다 다 달라요. 수천 개 혹은 수백 개. 자, 야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거 몇 번이 몇 번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1번,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정상적으로 하면 3번으로 가야 되잖아. 3번 5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올가미 구조예요. 요게 지금 요거 톡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톡 떨어지는 것까지 근데 한쪽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참 기가 막혀. 봤더니 여기까지가 지금 인트론이야. 잘라내야 돼. 그래서 요걸 잘라낸다는 건 뭐예요? 먼저 한쪽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자르는 거 아니에요? 한쪽 자르면 이게 휙하고 이래 될 거 아니에요? 휙하고 요렇게 되면 두 번째, 요까지 좀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요렇게 됐잖아. 그 다음에 요거 딱 자르면 톡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자르는 거예요. 두 번째 자르는 까지 어떻게 되냐면, 자, 두 번째 자를 때, 요거 다시 그려줄게.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A, G 있고, 그 유명한 OH가 있고, 이게 3'이고, 야가,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 칼이, 이걸 잘라, 이걸. 잘 들었어요. 이 칼이, 뭘 자르나 하면, 어디를 잘라야 되겠어요? 자,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G와 G 사이를 잘라줘야 되잖아. 요 G잖아요. 예. 그래서, 여는 지금 칼이 없어요. 여는 칼이 없어요. 어디 칼이 있냐면, 이거 잘라가 이쪽에 있는 인트론의 마지막 염기에 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느끼겠죠? 분자생물학 OH밖에 없다. 됐어요. 분자생물학 OH. 네. 일반 상대생이 처음 하면 중력, 밀도가 운명이다. 거기서 딱 들어왔잖아. 분자생물학이 따라가는 길이 있어. 탑다운식. OH만 지금 리더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OH가 다 해요.
그래서 수소, 양수를 빼내버리고 그 전자 두 개 갖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 두 개, 자, 양수자 떼낼까요? 잘 보세요. 요것도 다시 한번, 저거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보세요. 요 과정이 뭐냐면 엄밀히 그리면, 요렇게 있고, O가 있고, H가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걸 형성하기 위해서 요 반딩은 수소에서 전자 하나 내줬죠? 수소에서 전자 하나 내줬고, 이 산소에서 전자 하나 내줬죠? 그래갖고 요게 된 거예요, 요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요게 이온화되면 요거만 없어져, 요거만 수소만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양성자만 프로톤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 프로톤을 어떻게 표시하죠? 프로톤이 전기적으로 플러스잖아요. 프로톤이 전기적으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 이게 가장 흔한 현상이에요. 프로톤만 빠져나오면 너가 갖고 있던 전자, 수소가 원래 갖고 있던 전자는 이 산소한테 넘겨줘 버려요. 그러면 이 산소가 자기가 제공했던, 주식 투자했던 전자 하나하고 수소가 제공했던 전자 하나하고 전자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팔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팔이 요 팔이에요. 요 팔이 모든 분자 생물학의 모든 걸 이루는 팔이에요. 이게 팔이니까 뭐든지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합을 하려면 다른 쪽에 다 연결돼, 분자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결합한다는 말 속에는 이 기존의 결합을 끊어야 내가 팔을 낸 것. 왜냐면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데 다 악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악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 악수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팔을 잘라야 되잖아. 자르고 내가 되잖아. 인터셉트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른다는 현상하고 붙인다는 현상이 같은 말이에요. 그걸 두 개로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결합, 이거 푼다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두 사람 잡아봐요. 잘하네. 잘하시네. 잡아갖고, 이 결합을 푼다는 말이 뭐냐면, 풀면 홍천무가 나가면, 홍천무 나갈 때, 홍천무 양성자 자체가 나간다는 거야. 전자는 여도 홍생한테 나눠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홍생 입장에서는 전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수소에서 받은 전자 하나가 있고, 본인이 내놨던 전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두 개 전자를 갖고, 그 두 개의 전자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이 개념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무리 공부하고도 이 분자생물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면 다 돼요. 이렇게 간단한 걸. 그 두 개 팔이, 두 개의 전자가 팔 하나를 만들잖아요. 그럼 두 개의 전자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팔 하나를 만드는 거야. 팔 하나 만든다면 결합했다는 거지. 결합했다. 그래서 첫 시간에 그랬죠.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그밖에 없다 그랬잖아. 분자생물학은 결합했다 뗐다 결합 이거밖에 없어요.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거요. 그러니까 띄는 현상하고 붙이는 현상이 동일한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요. 자, 그럼 이제 됐어요. 이 팔이 이제 칼인 거예요. 칼이 자른 순간 붙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누가 제3의 손이, 머리에서 생각해보세요. 제3의 손이 나온 거예요. 와갖고, 띄어. 턱 띄는 순간, 띄지잖아요. 띄주는 순간, 이거 제3의 팔이 이거하고 결합해버리는 거예요. 이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요. 이게 항상 모든 결합에 있잖아. 분자를 만들려면 결합해 있는데 내가 이쪽에 칼이 들어와갖고 저쪽하고 결합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게 결합이 풀어져야 되잖아. 결합이 풀어지는 순간 저쪽하고 결합해버리는 거야. 결합이 풀어지는 결합해버리는 거야. 그거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칼이 나왔어요. 이 칼이 어디를 자를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자르는 문제예요. 자르는 문제가 곧 결합하는 문제니까 어디 자르느냐 잘 잘라보세요. 근데 재밌는 거 어디 자르도 별로 상관없어요. 사실은 어디 자르느냐 하냐면요, G와 G 사이 자르잖아요. G와 G 사이 자르잖아요. 요걸 자르는 거예요. 뭐가? 바로 이 팔이 이쪽에 이렇게, 이게 이제 액션 1이에요. 사실은 이 팔이 뭐냐면 바로 전자 두 개라는 거예요. 요 팔이 결국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요 전자 두 개라는 거예요. 그게 딱 자르는 순간, 자, 그래서 요걸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잘라졌잖아요. 잘라지면,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잘라지면 야가, 요 두 개가, 그럼 요렇게 잘라졌지. 이건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자, 요렇게 잘라졌잖아요. 잘라졌어요. 그러면 이 팔이 이 지에도 붙을 수 있고, 이 지에도 붙을 수 있잖아요. 붙을 것 같아요. 뒤에 지, 앞에 지. 자, 여기 지금 무슨 과정이에요? 탑다운식으로. 지금 무슨 과정? 잘라내는 과정이잖아요. 요 올가미를 잘라내는 과정이에요. 올가미 잘라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지에 붙어야 되겠어요? 앞지? 뒷지? 앞지? 뒷지죠, 뒷지. 되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네. 뒷지에 갖다 붙는 거예요.
이 DG가 뭐냐면 액션 2잖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액션끼리 결합돼 버리잖아. 그럼 야는 똥 떨어져 버리잖아. 완전히 분리됐죠? 그래서 나가는 거야. 분리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작살특공대들이 자락 분해시켜버려요. 분해시키면 전부 다 야들은 다시 또 뭐가 되죠? 다시 TTTTTTT 야가 되는 거죠. 됐죠? 다시. 이제 다 순미상관하죠? 흐름을 생각해야 돼. 생명은, 흐름이 끊기면 생명이 아니요. 끊기는 순간 죽음이요. 기가 막히잖아. 수급이, 순미상관해요. 쫙 물고 강물처럼 흘러가요. 네, 그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노화 현상이요. 그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시토크롬 C가 미토콘드리아 막구멍을 통과해 나와갖고 자살 동원해갖고 아토시스 일어나잖아요. 다 붕괴해버려요. 결국은 생명 현상은 뭐냐면 동적 다이나믹스고 그 거대한 흐름을 막힘없이 계속 흘러줘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어디 잘라야 되겠어요? 이 구조에서. 이거 어디 자르겠어요? 이게 앞지요, 뒷지요? 어느 게 뒷지요? 네. 자, 결국 요게 뒤에 있는 G하고 결합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잘라줘야 되는지 하면, 잘 보세요.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잘라줄게요. 진짜 묘미가 있어. 어디 자른다면 이 칼이 어디 잘라주냐면요.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잘라버려요. 자르고, 기가 막혀. 자르고 나서 이 양성자는 어디 갖다 붙이느냐 하면, 잘 보세요. 진짜 재밌어. 자, 요걸 확대해보면, 파란색이래. 자, 요걸 확대해보면 어떻게 되나 하면, 요거 O가 있잖아요. O가 있고, 잘 보세요. O가 있고, 지금 요렇게 팔이 하나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잘랐으니까요. 그러면 야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지금? 8이니까요.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갖다 붙여주면 돼요. 뭐가? 그 대신 나는 전자 필요하잖아. 오는 사람은 돈 투자 안 해도 돼. 몸뚱아리 그냥 오면 돼. 그 몸뚱아리 그냥 뭐냐면 양성자잖아. 양성자 갖다 주면 되잖아. 됐죠?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히고 야는 다시 원래 회복해버리잖아. 옥시 리버스로 회복되잖아요. 요걸 다시 쓰면 왜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어. 이야, 참 원더풀해요, 자연은. 예. 다시 회복돼보자. 예. 이게 다시 회복됐잖아요. 됐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요거다 딱 붙여버릴게요. 딱 붙여버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해서, AG. 요거에 그러면 요 양성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야는 어떻게 되겠죠? O밖에 없잖아. O밖에 없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요 O가 O밖에 없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뭐가 있냐 하면 팔이 있어요. 팔이. 요건 양성자가 빠져나가면 팔이 있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 N번 되풀이해 보세요. 그럼 분자생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가장 미묘한 부분, 이걸 제대로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분자의 춤을 못 보는 거예요. 수미상관 진짜 매듭이 없어요. 그대로 쫙 연결됐어요. 자, 이게 팔이, 그럼 어디 갖다 붙여주면 됐어요? 지금 요거는 P는 보세요. P가 몇 개요? 지금 팔이 P가 5개인데, 요거 지금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 팔을 그대로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대로. 이거 제틀리. 그대로 갖다 주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돼갖고, 자, 이 부분 이렇게 되는, 여기서부터 이걸 뭐라 그랬죠? 이게 바로 인터론 2잖아요. 액션 2잖아요, 액션 2. 됐죠? 그러면 요 과정을 다시 좀 최종 결과는 뭐냐면, 스플라싱 최종 결과는 기가 막히게도 뭐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G, O, P, O. 하고, 여기에 G,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요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인산 D 에스테르 결합이 다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이걸 이제 보통 책에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 바로 액션 1, 액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플라이싱 끝났어요. 됐죠? 기가 막혀. 와. 눈에 뭐 떠가지고 이렇게.
됐죠? 예. 자, 요 과정 엄청 중요합니다. 다 됐잖아. 요 과정,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는 3, 요거는 5, 예, 다 됐죠? 예. 이렇게 됐어요. 핵심 뭐냐 하면, 요 A하고 G가 어떻게 연결되죠? A하고 G가 2번으로 연결되잖아. 요거 5번 따라가 보면, 보통 5번 따라가면 3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스플라이싱 과정에서는 이게 뭐죠? 요게 1번, 2번, 3번. 아, 맞아요. 이렇게. 자, 요거 따라가면, 자, 보세요. 이게 5번이잖아요. 일반적으로 5번, 3번 연결돼 있죠? 근데 G하고 A는 5번, 2번 연결돼 있잖아. 5번, 2번 이렇게 돼 있어. 2번으로 연결돼 있어. 요 위로 갈 때. 예. 요 그림 그대로 그려놔도 그대로 따라 해봤어요. 예, 반복해버렸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모든 거는 5번, 3번 가는데 요 G하고 요 A 사이에는 2번, 바로, 그렇죠. 2번하고 A에 2번의 OH가 이 5번으로 연결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요렇게 톡 끊어지면 요 상태로, 요거 H가 붙잖아요. H보고 요 OH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요 나머지 전체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 나머지 전체가 뭐냐면 바로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톡 끊어져요. 이거 할 때 지금 전부 다 내가 손으로 이해하고 그랬는데 이 이해하는 모든 것들이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SNRNP라는 단백질하고 소위 말해서 핵산이 단백질하고 rRNA입니다. 주로 단백질하고 RNA가 결합된 뭐죠? 야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야들이. 교과서 보면 야들이 엄청나게 작업을 해요. 예. 이게 이제 전사체학의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스플라이싱 이해를 하셨어요? 예. 됐죠? 스플라이싱.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이 과정을 여러분 딱 이해하는 순간 자신감이 붙어요. 다른 것도. 예. 그래서 자, 모든 거는 5 to 3인데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지금 들어졌어요. 캡 세울 때는 어떻게 됐죠? 5 to 5가 됐잖아. 5 to 5가 됐고 스플라이싱 할 때는 5 to 2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5 to 2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런 경우 쓰는 거예요. 예. 기본은 5 to 3. 5 to 3. 3번 카본에 붙었던 OH가 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전자 두 개를 주면서 다른 거 반딩을 하는 거예요. 이 현상이에요. 전부 다가. 예, 스플라이싱. 예. 스플라이싱 끝났고. 자, 예. 자, 그러면, 요거에, 그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를 내가 한 예를 들어줄게요.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를 DNA 이중 나선을 분자식으로 그려봤어요. 간단해. 이쪽에는 시험 내갖고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를 분자 구조로서 DNA 이중 나선을 그려보셔요. 이거 하면 돼. 문제 낼 것도 없어. 딱 한 문제 내보면 돼. 그릴 수 있으면 통과하는 거고 못 그리면 그 사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이중 나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중 나선이 잘 들었어요. DNA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DNA 이중 나선인데 RNA가 이중 나선일 수가 있나요? 없나요? 기본적으로. 그 깡그리 없어요? 붙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끼어가지고. 네. 근데 왜 붙죠? 역시 뭐야? 자,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하실 때 전체 탑다운 방식이 진짜 파워풀해요. 항상 가슴에 손을 놓고 뭐가 있느냐 딱 봐야 돼요. 뭐 딱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A, G, C, T, U밖에 없어요. 구분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당은 다 같잖아요. 리버스 당이냐, 그 3번에, 그 2번에, 특히 2번에 OH가 H냐, 2번에 OH면 리버스고, 2번이 수소면 뭐죠? 디옥시 리버스고, 그러면 디옥시 리버스는 DNA가 되고, OH가 있으면 RNA 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인산은 동일하잖아요. 인산은 완전 동일해요. 그 다음 당은 조금 OH냐, OO냐, 그 차이밖에 없고, 유일하게 차이는 뭐냐 하면 염기,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우라실. 이 5개밖에 없어요. 구분할 수 있는 이 5개를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우라실. 근데 지금 DNA 이야기할 때는 티민 이야기하면 되고, RNA 이야기할 때는 티민 대신 우라실 하면 돼요. 그럼 RNA 이야기할 때 뭐밖에 없어요? A, G, C, U. 그밖에 없어요. A, G, C, U, A, G, C, U 이거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면 그 AGCU가, 자, 질문. DNA는 기본적으로 이중가선이에요. 그럼 왜 DNA 이중가선이 그대로 있을까요? 우주에서 가장 원더풀한 기적 같은 분자라 그랬잖아. 이렇게 길다 그랬잖아.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해나는 뭐 동위결합과 수소결합이 엉뚱한 데를 긁지 마세요. 자, 이쪽 공부는 인파이팅 해야 돼요. 다시 질문. 이야기했잖아요. DNA 분자는 이어서 저 벽까지 가고 이렇게 긴데 RNA 요만하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도대체 어느 쪽 OH? OH가 많아요, 이쪽에. 몇 번 OH? 2번? 3번? 헷갈린다. 2번? 아, 좋아요. 좋은데. 2번 OH잖아요. 왜냐면 3번 OH는, 3번 O는 반딩에 들어가 있잖아요. 야는 결합 속에 들어가니까 춤을 못 춰요. 2번이 덜렁덜렁거리고 있잖아요. 덜렁덜렁거리고 있는데 2번이 수소면 DNA고, 2번이 O가 있으면 RNA고, O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야가 난봉을 부리는 거예요.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수소가 있으면 칼이 없는데, 그럼 뭐 수억 년 동안 가만히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히 그래서 30억 개가 연결돼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개념이에요. 네. 그 간단한 게도 출발했죠. 2번 카본에 붙었는 게 H냐 OH냐 이걸로 갈라져요. DNA냐 RNA냐 그걸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던 거 분자 생물학은 OH 그 하나다. 맞죠? 지금 여쭤 스플라시 누가 있어요? 다 OH가 있잖아. 네. 그밖에 없다는 거. 그밖에 없어요. 아무리 들여도 그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단지 그거가 아주 에센스인데 그게 동작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툭하게 갖다 붙여 간단히 말로 그렇게 되면 이거 해주려면 야들이 6개, 5개나 되는 이 거대한 덩어리 와서 으쌰 밀고 땡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대략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이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잖아요.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예. 됐죠? 예.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DNA 이중가닥이 있는데 RNA 이중가닥이 있어요, 없어요? 예. RNA 이중가닥 있습니다. 또 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바로 지금 분자 생물학 이야기하는 마이크로 인터페런스 RNA들이요. 이거, 자, 보세요. RNA가, 자, 이런 거 봤잖아요. 이거 이중가닥이잖아요. 뭐 가닥 없을 때, 가닥 안 자, 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tRNA를 공부해보면 금방 감을 잡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tRNA가. 이게 전부 다 뭔데? 연기잖아요. 근데 야들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들은 이중가닥이요. 근데 야들은 이게 결합이 안 되잖아요. 결합이 안 되게끔 해준 거예요. 왜? 결합이 되면 다 유니크하게 뭐 이런 구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입체 구조가 안 나오잖아요. 입체 구조야말로 생명의 핵심이잖아요. 효소작용 입체 구조잖아요. 입체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메틸을 뭘 다른 걸로 바꿔요. 그 팔을 좀 한쪽으로 잘라버린다든지 그 분자 구조를 변형시켜줘요. 특히 그 수소를 2개 더 갖다 붙여줘요. 그리고 디하이드록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소를 2개 더 갖다, 그때 D는 DE가 아니고 DI 2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 구조에서 약간은 바뀌잖아요. 그러면 반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하니까 원래 이게 이렇게 돼 있던 거가 이게 안 되니까 야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결합이 안 되잖아. 노출. 이러기 때문에 효소로서 동작해 주는 거예요. 경이로워요. 그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뭐든지 결합할 수 있어요. 뭐 A하고 T, G하고 C. 야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결합해요. 이게 노출돼갖고 A하고 G하고 있으면 무조건 결합해버려요. 그래서 이중나선은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DNA, mRNA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rRNA는, tRNA는 크로바 형태로 되는데, rRNA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혹시 rRNA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 그거는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랜덤하게 그리면 돼요. 우글쭈글 그냥, 이게 RNA잖아요. 자, 다시 한번 탑다운으로. 또 뭐 헷갈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따라서 RNA. RNA는 무수하게 많은 종류에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오늘 강의는 mRNA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리보솜은 뭐냐면 rRNA하고 단백질이에요. 몇 사람들 만들어하고 무슨 복수 연습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무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rRNA는 RNA 중에 한 종류인데 그 RNA는 이렇게 랜덤하게 막 휘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단백질처럼 입체 구조를 가져요. 이렇게. 이거 rRNA하고요, 단백질하고 결합한 게 뭐냐? 바로 리보솜이 되잖아요. 리보솜에서 효소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백질 부분이 아니고 놀랍게도 이 속에는 rRNA 부분이 효소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노벨상 받았어요. 이걸 뭐라 하죠? 효소작용하는 rRNA 특별한 이름으로 따랐어요. 리보자임. 리보스 플러스 자임인 거예요. 리보스 형태인데 rRNA에서 왔는데 바로 자임, 엔자임 역할을 해준다 해고 리보자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노벨상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뿌리가 DNA가 아니고 RNA, RNA라는 게 RNA 월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요. 여러분들 개념 헷갈리면 안 돼요. DNA는 하나 이야기고 그러니까 저거 RNA 헷갈리는데 DNA는 하나에서 됐죠. all. RNA는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RNA. 이 속에 rRNA가 있고, 이게 발음이 그래서 mRNA가 있고, tRNA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마이크로 RNA가 있고, 특히 최근에 마이크로 RNA는 이게 노벨상 나왔어요. 또 최근에 이걸 뭘 하냐? 발생, 진화 이렇게 엄청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야들이. 그래서 공부하는데 이 RNA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이 RNA는 기본적으로 처음 전사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고 나서 여기 A하고 만약에 여기 U가 있다면 이렇게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이중가닥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중가닥이. 근데 전부 다 하면 이중가닥 다 만들어버리면 효소작용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tRNA 할 때는 이렇게 결혼 못하는 부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다채롭고 얼마나 놀라워요. 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만들어내요. RNA가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RNA가. 예. 그래서 mRNA가 되려면 뭐 표시가 뭘 해줘야 되죠? 캡하고 꼴을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tRNA 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rRNA 없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캡이 없으니까 리보솜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니까 가들은 아미노산을 못 만들어주죠. 아미노산 만들어주는 거는 리보솜이 그 RNA를 인식해야만이 번역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됐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조금 이야기를, 지금 중요한 얘기. 조금 그림 놔놓고, 조금 이제 합시다. 자, 오늘은 칠판 하나로서 다 끝나겠다. 너무 빡빡해서, 내용들이. 자, 일단, 분자 구조 그려줘야 되는데. 분자 구조까지 하면 좀 그러니까 좀 머리 좀 잠깐 바꿔서. 자, 세포 그려줘. 이제 세포 나와요. 세포 보니까 좀 속이 시원할 거예요. 자, 세포를, 자, 이쯤에서 세포를 한번 그려줘 봅시다. 와, 세포. 드디어 이제 실체가 뭔지, 이제 물리적 실체, 생물학적 실체가 이제 나와야 돼요. 자, 세포. 자, 진핵세포입니다. 세포 나왔어요. 자, 여러분, 세포 그리는 것도 이제 저희 훈련해야 돼요. 많이 그려봐야 돼요. 세포를 어떻게 그리시느냐 하면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울렁울렁 할까요? 이 원형질막이 있다면 그래요. 무한히 랜덤해져요. 자, 그 다음에 핵을 그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핵을 그리는 방법을 이야기 드릴게요. 먼저 분절된 선을 먼저 그리세요. 나중에 헷갈립니다. 이렇게 안쪽 선을 먼저 그려주세요. 됐죠? 안쪽 선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방법이. 수도 없이 시행착오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핵을 그릴 때 핵막을 그려주는 거잖아요. 바깥막을 그려줘야 돼요. 바깥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빨리 그려주세요. 핵막. 자, 핵막 사이에 구멍이 생기죠. 이번 핵구멍이요. 그래서 세포를 동결해갖고 단면을 잘랐다 생각하세요. 입체 구조인데 지금 단면을 잘랐어요. 자, 뭐 이쪽에는 대충 이렇게 그려주고, 뭐 원래 랜덤하니까 항상 바뀌어요, 이 모양들이.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뭐 구조를 그려줍시다.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핵막을 그리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물학을 즐기려면. 이 막이 어떻게 생긴지 이야기 해줬죠? 예. 관심 있는 사람 불교 TV 보세요. 내가 막 옷을 갖고 막 구겨가면서 했던 거 있을 거예요. 자, 이쪽에는 뭐 핵막을 좀 더. 기가 막혀. 이 울렁거리는 막을 이해를 해야 돼요. 너무 많이 그랬나? 조금 번지럽다. 예. 그럼 이쪽에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핵막이. 이거 장난 아닙니다. 간단찮아요. 핵막을 잘 그리셔야 돼요. 이게 바로 진핵세포가 된 거예요. 이 막이 없으면 원핵세포, 박테리아예요. 세균 박테리아. 이 막이 생기면서 이 단순한 막이 아니요. 이 아까 정품, 이 정품 되는 것만 통과한다 했잖아요. 예, 이 정품 검사는 검사소가 요거 있어요, 요거. 국경수비대가 요거 있다니까요. 예, 함부로 안 보내요. 정품만 보내도, 그럼 여기 엄청난 기지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순찰병들이 다 던치되어 있는 거예요. 요 빠져나오면 또 모자도 바깥 씌운다 그랬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핵막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자, 그 다음 정품. 자, 정품 됐어. 정품 캡 씌우고, 안에서 다 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자, mRNA입니다. 폴리 A 있고, 오, 작업 끝났어. 야, 나갈 수 있어. 그럼 어디로 나가냐면 쭉 핵구멍을 통해서 쫙 나와요. 자, 와, 나왔어. mRNA가 했는 중에 100개 중에 1개만 살아나면 이래 오는 거예요, 사실은. 시원찮은 게 안에서 다 난도질 당하고, 살아남은 것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자, 쭉 나오면, 야를 반기는 사람 있죠. 누가? 그렇죠. 리보솜이, 자, 리보솜도 큰 단위체가 있고 적은 단위체 있어요. 적은 단위체, 소단위체 안에는, 18S, rRNA가 들어있어요. 소단위체 알죠? 리보솜 소단위체. 그 다음에 리보솜 오뚜기 큰 단위체. 야들이 붕붕 떠다녀요, 이렇게. 야는 뭐 우글거리고 있어요. 이따가, 빨간 모자. 캡 빨간 모자를 딱 보는 순간 알았어. 달라붙는 거야, 야들이. 먼저, 잘 들었어요. 누가 먼저 달라붙느냐 하면, 소단위체가 달라붙어요. 소단위체가 이렇게. 쭈르륵 달라붙어요. 근데, 자, 미리 말씀드린데, 소단위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야는 그냥 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부지런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작업이냐 하면, 요거에, 이야,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거가 어딨어. 요거 이렇게 갖고, 뭘 이렇게 달고 있었어. 이렇게. 미리 대기하고 있었어, 제가. 여기 뭐가 있죠? 아미노산이 이거 달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아미노산 메치온이라 합시다, M. M이든 아미노산 필수하면 20가지 있잖아요. 그걸 달고 이 천지에 대기하고 있는 거, 우르르 하고 있다가, 캡, 봤어. MRI, 왔어. 작업 들어간다. 그럼 얘가 부룩 하고 요거 탁 붙어요. 요렇게 해서 요거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이게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 야가 이빨이 누군데? 이빨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빨을 인식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봤더니 내가 찾는 거는 뭐죠? 시작점이잖아요, 시작점. 시작점이 뭐죠? 그렇죠. 시작점이 뭐죠? 이쪽에 A, U, G. 예. 이게 mRNA니까 U가 나오죠? A, U, G가 딱 나타날 때까지 야들 어떻게 탁 붙어갖고, 그 다음 할주를 해요. 슬라이딩을 해요, 이렇게. 이 전체 컴플렉스가. 이렇게 슬라이딩 해갖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거에 가서, 드디어 찾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에, 요렇게 딱 해서 메치오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갖다 붙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 상부 코도, 소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tRNA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 tRNA는 연기가 대략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질문. tRNA 연기가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예, 대략 80개입니다. 예, 80개. 굉장히 적은 분자예요. 그래서 요거에 뭐가 있죠? CA. 이 A는 뭐죠? 이 A는 바로 이 A요. 요거 하나 그랬잖아요. 요거 A요. 예. 그러니까 뭐 분자생물 같은 이 구조를 한 100번 정도 그려봤어요. 그걸 분자생물을 벌써 한 중간 단계 수준 확 올라가 있어요.
그다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걸 익숙하지 않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헷갈려요. 포기해버려요. 몇 장 넘겨버리면 뭐 저 번복이 돼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 소단위체가 요렇게 붙고, 자,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큰 단위체가 붙어요. 좀 더 크게 줘. 이쪽 오면 이제 큰 단위체가 어떻게 붙냐면, 자, 그 다음 그려줄게요. 칼라로. 소단위체가 이렇게 붙고, 소단위체 안에는 잘 들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단위체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 하면, 소단위체 안에는 RNA가 들어있어요. 이제 또 헷갈린다. 한참 또 헷갈린다. 여기 뭐가 들어가 있나 하면, RNA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 이름은 mRNA예요. 이제 좀 보이나요? 그리고 이 푸른 거는 뭐냐면 프로테인이요. 단백질이요. 단백질하고 rRNA인데 요 들어가 있는 RNA는 또 뭐냐면 정말 18S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원핵세포는 이게 뭐 들어있냐면 16SrRNA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큰 단위체. 큰 단위체가 이 뭐? 큰 단위체가 아이고 큰일났다. 큰 단위체가 이렇게 붙어요. 오뚜기 이렇게 붙어요. 붙고 자, 큰 단위체는 뭐가 있냐면 저 엄밀히 말씀드리면 요도 안에 rRNA가 울울 흘려요. 얼마나 많냐 하면 요 그대로 적어줄게요. 큰 거 하나 적은 거 하나 요것도 이중 나선을 해요. 더블 스트랜드. 그 다음 요것도 쪼매는 것도 하나 있어요. 요게 뭐냐 하면 자, 지난 시간 노트 한번 보세요. 얼마? 28S. 요거 적은 건 뭐 얼마? 5.8S. 다 중요합니다. 그럼 요거 떨어진 거, OS. 이 OS는 어디서 한다? 그렇죠. 달라. 유전자 있는 부분이 달라요. 저 딴 데 있어요. 기가 막히죠. 16, 그러니까 18에서 28에서 5.8에서는 같은 나이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rRNA가 만들어질 때 한꺼번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금씩 잘라갖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만드는 개수가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교과서도 나옵니다. 이거 만들어진 개수가 다르면 황당하잖아요. 왜냐면 쓰이는 게 세트로 쓰이니까네. 한 세트 속에 3개가 들어가잖아. 요 밑에는 하나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요 풀 세트가 됐죠. 아까 이야기했던 컴플리트 엔자임이 되죠. 요도 동일하게. 같은 개념이요. 컴플리트 엔자임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죠? 자, 그다음부터 초록색으로. 그다음부터 야가 이제 생산을 하는 거예요. 뭘? 쭉쭉쭉쭉쭉쭉. 이게 뭐냐면 이렇게 구슬을 그렸어요. 구슬을. 아미노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빨 3개마다 아미노산 하나 톡톡톡톡 만들어주는 거예요. 됐죠? 잠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개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요 rRNA는 어디서 왔어요? 결국은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와서 구멍을 탕해서 나오고. 그럼 자, 최종, 자, 지금 좋아요. 지금부터 단백질, 아미노산 이렇게 하고 야가 톡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돼갖고. 자, 단백질 한번 그려줘 보세요. 아미노산 연결한 게 단백질이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 과정에서 아주 미묘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세포생물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 이제 오뚜기 마음대로 그려줄게요. 오뚜기 이제 뭔지 알겠죠? 오뚜기 큰 다리째 소단째 이렇게 했는데 mRNA 이렇게 들어가서 캡이 있었어요. 했는데 자, 여기서 이게 위에 뭐 아래로 바꿔도 됩니다. 밑에 대단위체가 이렇게 했는데 단백질이 아미노산의 서열이 쭉쭉쭉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봤더니 세상에 요거에 무슨 메시지가 있어. SF 같은 거야. 메시지가 있는데 요거에 봤더니 뭐 이상한 메시지인데 요거 읽어봤더니 야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ER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또 한 팀을 봤더니 그러니까 다 아미노산 속에 다 정보들이 있어요. 천분이 또 해갖고 이 오뚜기가
대단히 속에서 떡 들어갔더니, 와, 여기도 이제 아미노산이 톡 연결돼 나오는데, 이거 서열을 딱 봤더니, 이제 이 분자 생물학에 꽂힙니다. 봤더니, 이거, 목적지 주소가 적혀 있어, 세상에. 타켓 시퀀서. 한번 따라서 타켓 시퀀서. 예. 타켓 시퀀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죠? 자, 그래줄게요. 이게 두룩 해갖고, 이게 아미노산 보통 몇 개? 단백질 하려면 수천 개, 심지어 수만 개까지 돼요. 적어도 1000개 오답니다. 물론 짧은 것도 있어요. 얼마나 짧은 거? 여러분 짧은, 베타 엔돌핀. 요런 거 굉장히 짧아요. 그러한, 우리 생각하기 쓰는, 누로사이언스 할 때 쓰는, 있잖아요. 그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미노산이 몇 개냐 하면, 심지어 가장 짧으면 8개도 되는 게 있어요. 생체 정보에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 적어요. 그런 거 몇 개. 근데 대부분 어떤 기능하는 거, 만약 야들 만들려면 아미노산 몇 개 붙어야 되겠어. 야들 하려면. 야들은 수만 개 붙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아미노산 남발을 붙여요. 그래서 뭐냐면 많이 하잖아. 자, 이야기했죠. K3, ME4,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리신, 그 세 번째 있는 리신에 메틸기 4개를 붙여주라. 이런 말이요. 예. 다 그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열이 쫙 있으면, 자, 다 왔어요. 이제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딱 한번 아미노산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합시다. 지금 요렇게 해갖고, 지금 요렇게 됐다 합시다. 요렇게 왔어요, 야가. 요건 좀 달리 해야 돼요, 개념은. 요건 완전히 달리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자,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으면, 사포론이라는 또 머신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야들이 입체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최종 상품입니다. 입체 구조. 아미노산이. 근데 드디어 목적지 주소가 이거 들어가 버렸다 그러잖아. 이 아미노산에는 이 단백질이 되는데 목적지가 딱 드러난 거야. 이걸 뭐냐 하면 이게 타켓 시퀀서라고 그래요. 타켓 시퀀서. 이게 아미노산 서열입니다. 이 타켓 시퀀서가 나오면, 자, 그럼 이 단백질을 어디로 보내주세요라고 이 단백질 속에 정보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타켓 서열이 참 너무 재밌어요. 이 타켓 서열이 주로 크게 4군데로 가요. 자, 혹시 이거 4군데 어딘지, 자, 한번 보내줄 사람. 첫 번째 뭐냐 하면 핵으로 가요. 순서가 있는 거 아닌데.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요건 요거 미토로 합시다. 좀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식물인 경우 요 엽록체. 자,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영어로 쓰세요. 뭐냐면 PEROXISOME. 이게 바로 폭시옴. 따라서 폭시옴. 이 속에는 뭐냐면 퍼가 뭐냐 하면 가산화수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가산화소체라 그래요. 일로 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과산화가 왜 생기느냐 하면 활성산소잖아요. 활성산소 자외선 때문에 많이 생겨요. 초기 진화에서 원핵세포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카탈라제라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거. 이게 진화해왔어요. 그 효소들이. 그래서 과산화 이게 뭐냐면 가산화 수소를 갖고 있는 거, 이 속에. 그러니까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소체라 그래 보시면 돼요. 가산화 수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옆에 울그래요, 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미토콘드리아 구체적으로 그려줄게요. 워낙 중요하겠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미토콘드리아 한번 그려보세요. 미토콘드리아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중막 구조. 와, 많이 했죠, 옛날에 미토콘드리아.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 자, 단백질이 이어서 만든 이 세포질이잖아. 세포질에서 만든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 어디에 들어가요? 자, 이제 해보세요.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제 빨간 걸 해줄게요. 와, 요거 주소가, 요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에 보내시오 하면 쫙 가는 거예요. 가서 어디가 미토콘드리아 안에 어디로 들어가요? 세 군데나 갈 수 있어요.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 막간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에도 삽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아, 단백질이요. 그래서 내가 생물 문제 물었다. 무조건 단백질, 자다가 단백질 80점. 됐죠? 왜? 얻은 걸 이야기를 해도, 자, 우리가 왜 생물 문제를 물었다 해갖고 무조건 물어갖다 단백질 하면 80점 맞느냐 하면요. 그게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어디를 건드려 보세요. 다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거 어떤 걸 건드려도 최종 일로 가는데, 최종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래갖고, 이거 이제 단백질이 이제 막 이렇게 생겼어요. 막 하다가 야들이 이제 막 10시간 작업하고, 막 그러면 이제 야들, 이 분자 구조가 얼그러지고 시원찮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폐기 처분해주잖아요. 폐기 처분해주는, 쓰레기 분쇄 장치가 있어요. 이것도 노벨상 받았어요. 단백질 분해 효소. 어떻게 되느냐면, 야들이 이제 오래 써갖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 따라오세요. 요거만 하고 잠깐 했다는 얘기 할게요. 야들 단백질은 몇 달간 사용해갖고 몇 달까지도 안 가요. 워낙 야들이 얼마나 부지런한데, 상상을 못 해요. 내 이야기 했잖아. 원자 핵주로 전자 도는데 참으로 성실하도다. 그걸 묻는 사람이 자연과학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참으로 성실한 거요. 1초에 10에 15성배 돌아가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 야, 칭찬도 아무도 안 해줘. 그 박자세 회원들 그 칭찬해줘야 돼요. 전자 도는. 이야, 진짜. 지구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칭찬해주는 사람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가슴에 안 오는 거예요. 지구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이거 에너지 얼마 드는데. 그리고 딱 정확히 정하잖아요. 전자가 더 정확해요. 얼마나 빨리 도는데. 감속의 10분의 10%로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고전적학인데, 이제 양력학으로는 돌아간다 이야기는 안 하죠. 확률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10에 15성 돌아가요. 초당. 근데 아무도 그한테 뭐 이야기해 준 사람 없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혼자 나와서 이야기해 주기 시작한 거야. 성실하도다. 진짜 성실하다. 그렇잖아요. 그 성리학에,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라 그랬잖아요. 성 자체는 천지의 이치고, 부지런한 거예요, 성이. 뭐 성스러운 그런 말 아니야.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성자는 천지도고, 성 자체라는 거예요. 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인지도야라 그랬잖아요. 그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인간이라 할 수 없어요. 주작에 하면. 왜냐하면 인지도야, 인간이 도로 가는, 인간의 도는 뭐냐 하면 그 자연의 도를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흉내내겠다는 거잖아. 자연의 도는 뭐냐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Just do it. Just copy. Just. 예.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하고 나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났으니까 야들이 이제 막 분자 구조가 막 얼그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야들은 이제 조용히 분해시켜 줘야 돼요. 분해시켜 주는데 뭘 해주느냐 하면 분해시켜 줄 때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유비퀴틴. 맞나 모르겠다. 유비퀴틴이라는 단백질이 또, 야도 또 단백질이요. 야가 이거 갖다 붙여줘요. 붙여주면 이거에, 예, 분말 처리 장치가 있어요. 여기 뭐냐 하면, 자, 그것도 그려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노벨상 받았어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또 단백질 덩어리들이에요. 물었다면 무조건 단백질을 하면 돼요. 야, 이렇게는 이 밀봉된 일종의 분자 쓰레기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다 되고 그 역할을 다 한 이 단백질들이 여기 들어가서 쫙 들어가면 이 톱날 장치에서 쫙 분해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되면 다 원래 자기 모양대로 떨어져 나오죠. 밑으로 나와요. 야가 뭐죠? 떨어져 나오고 아미노산. 그럼 다시 야는 쓸 수 있죠? 다시 쓰는 거예요. 완벽한 리사이클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미노산. 네. 그러면 생물학이 뭐냐면 요 아미노산 덩어리를 요렇게 다시 연결해 주는 과정이잖아요. 연결해 입체 구조 생겨야 단백질 엔자임으로 동작하잖아요. 그 과정이 끊임없는 연세예요. 그리고 생물 문제 무슨 단백질 하면 돼요. 자다가도. 그 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머신들 이야기잖아요. 지금 머신들. 네, 머신. 이 머신들의 핵심은 뭐냐면 칼이 바로 OH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인트론 부분을 잘라내는 과정을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전체 이해 안 되면 OH 이걸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야, 잠깐만. 저 뒤에 가방 좀 갖다 줘봐. 가방. 요 조금 잠깐 한 5분 정도 머리 식혔다가 뒤에 좀 마무리해야 돼. 저거 뒤에 좀 더 있습니다. 네. 잠깐. 조심하게. 뭐냐면 지금 이번 토요일 날 오시는데 저도 좀 뭐 내놔야 되니까네. 저는 뭐 갖고 있는 게 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이 책을 아마 제본을 하는데 어떤 책을 제본할 건지를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자, 그날 오는 사람 어쨌든 행지했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네. 예를 들면 이거 뒤에 제목 잘 보이나요? 저 뒤에 분들 보이나요? 제목이 이렇게 돼요? 제목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정상이요. 제목 안 읽겠어요. 제목 알면 또 인터넷 서칭해서 찾으면 안 되니까. 물론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책이냐 하면 네, 제목은 가리고 내릴게요. 왜냐하면 야 이건 참 내가 히스토리겠어요. 옛날에 책을 선물하기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 내가 일주일씩 책 선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 읽는 책이 어떤 책인 줄 알아요? 공짜로 생긴 책 안 읽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 선물, 특히 자기가 썼는 저자가 썼는 책을 선물하면요, 그냥 예의상 해갖고 어디까지 읽려면 서문까지 읽고 그만둬요. 네. 그리고 저도 책을 많이 받아요. 출판사에서 많이 와요. 책이 오면 보내준 책은 안 읽게 돼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10년 전부터 하는 게 일제 책 선물 안 하고 대신 이메일로 보내줘요. 선물. 매일 딱 이러면 딱 하나에서 책 제목밖에 없어요. 사보든 말든. 네. 근데 그렇게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사람 많아요. 가서 사보더라고. 책을 그냥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박사서익 할 때 반드시 우리는 공부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평가는 철저히 해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내가 이제 도킨서 조상 이야기인데 어떻게 평했죠? 100만 원. 그렇죠. 저 책이 정가 100만 원만 100만 원 주고 사겠다 그랬죠. 네, 그게 책에 대한 예의요. 그렇게 공부가 돼요.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날 경품으로 이 책 내놓은 거는 미니멈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이 책들은. 살든 말든 그건 관계없어요. 근데 정보를 내가 드릴게요. 이 책은 내가 유학 시절부터 계속 갖고 있는 책인데 요즘도 해요. 뭐냐면 적분 미분 테이블입니다. 이거 비슷한 게 우리나라 책도 몇 권 있어요. 다른 번역한 건데 그 이만큼 두꺼워요. 보면 보기 어려워요. 그거 내가 찾는 정보 하나 들어가는데 너무 중간 단계가 많아. 근데 이 책은 세계적으로 정평나 있어. 공대생들, 미국에 있는 공대생들 대부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의 결과만 전부 다 적어놨어. 특히 복잡한 적분 있잖아요. 그 공식들이 다 요약돼 있어요. 금방 찾아요. 내가 저 우주론 할 때 가장 도움받는 책이 이 바로 미분 적분 결과 테이블입니다. 이거 기본 10만 원 이상부터 우리 저 양념 학생이 경품 경매 들어갈 거예요. 적분 테이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아까 뭐 제목 노출됐으니까. 이 책은 영남대 이분이 아직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옥신이라고 영남대 교수입니다. 근데 이 책을 내가 만난 지가 한 20년 됐어요. 이 책이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본 책 중에 풀어선 책 중에서 가장 탁월해요. 우리나라 학자분이 썼는데 최옥신 교수님이 이 책을 읽고 나면 상대성 이론이 뭐고 양자역학이 뭐고를 손에 잡힐 듯이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이게 대충 서술이 아니고 이분이 정확히 이해해갖고 그 본질을 딱 제시를 했어요. 네. 꼭 필요합니다. 특히 50대, 60대 되는 분, 처음 양자역학에 들어가는 분 꼭 필요해요. 네. 또 좋습니다. 이것도 기본이 10만 원부터 경매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뭐 제목은 내가 제목 보여줘도 안 보일 거니까 제목 보여도 안 보일 거니까. 이거는 인터넷 들어가면 있을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책인데 우주론이라는 책이 제가 지금까지 한 20권 있었는데다가 이번에 또 우리 오늘 오신 주문김 원장님이 원래도 우주론에 관한 책 해갖고 15권 사줬어요. 우주론에 관한 책은 대충 다 컬렉션을 갖고 있는데 거의 한 30권의 우주론 책 중에서 인트로덕션이고 가장 큰 사이즈하고 핵심 개념을 딱 손에 잡히게 해준 책이에요, 이 책이. 저 항상 우주론 깊이 들어가도 항상 이 책을 옆에 놔두고 참조를 해요. 개념 헷갈릴 때 이 책 다시 돌아와요.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당연히 10만 원 이상부터. 자, 그 다음에 내연도 137년 들어갈 때 다시 그 일반 상대성 깊이 들어갑니다. 이 책도 텐서에 대한 미분 적분이에요. 근데 아주 핵심만 해갖고 이 책을 훈련하면 국내에 이제 몇 권 있잖아요. 한 2권 있는데 이 책을 같이 해야 돼요. 텐서에 관한 책이 있어요.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럼 진짜 제가 아끼는 책이 하나 있어요. 한번 뒤에만 보여주세요. 이 제목 다 있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인터넷 들어가면 이게
전 세계 거의 50만 명의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항상 필드 나갈 때 애용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안에 몇 가지 보여줄게요. 혹시 이 책의 내용을 보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항상 갖고 다니니까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별자리에 대해서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여기에 그 별의 직경, 밝기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도표 하나에. 그 단순한 별자리를 읽히는 게 아니고 이 책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의 80개의 별자리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이제 일반인들이 좋은 책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물론 전문가서 별이 10만 개 이상 수록된 카탈로그가 있어요. 저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비싸요. 그 전문가들이 쓰는 거예요. 그건 물리적 개념이 없어요. 그 전문가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책들은 너무 간단한 신화 종류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무리 책 봐도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양극단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가도 볼 수 있고 일반인도 볼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종류 책들이에요. 네, 언제든지 이 책 보면 아주 고급 정보가 일반인들한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진짜 10만 이상 하긴 너무 아까워요. 네, 이건 갖고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내가 최근에는 이 책. 자, 그 다음에 그냥 이 책도 아마 절판됐을 거예요. 뒤에 이렇게. 슈퍼노바 1987A에 대한 단행본 책입니다. 일본 천문학자가 썼는데 잘 썼어요. 이것도 절판된 지 꽤 됐는데 아주 좋아요. 슈퍼노바 공부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내가 강의도 했었는데 소립자를 찾아서라는 건데 이 책 절판됐어요. 소립자 들어갈 때 책 탁월합니다. 이 책 저자 자신이 콩 모델에 아주 기여를 했고 노벨상 수준의 학자고 아주 잘 쓴 책이에요. 그래서 소립자라는 게 뭔가를 이해하실 때는 반드시 이 책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책도. 그래서 지금 제시하는 책들은 무조건 출발이 경매 붙일 때 10만 이상, 복사 많이 안 할 겁니다. 복사해도 합법적이요. 다 절판된 책이니까. 하고, 각 권에 대해서 지금 5부만 복사를 할 거예요. 5부만. 많이 하면 안 돼. 희소가치 없어. 수백 부 할 수 있으면 5부만 하고, 공부하실 분들은, 우리가 경매해갖고 10만원부터 해갖고 사가실 분은 사가고, 안 사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책에 내 진가를 아니까, 이 책들은. 공부를 1년 혹은 2년씩 앞당겨줘요. 그런데 어떤 분야에 들어갈 때 1년 앞당겨준다면 내가 어떤 100만원 투자하지. 그래서 제가 우주론에 대해서 지금 주명진 원장님 계속 고맙다는 이야기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서너 달의 기분이 좋아요. 지난번에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코스믹 백그라운드 나중에 들어가다가 우주론에서 더 이상 안 들어가고 했잖아요. 이번에 한 5번 강의하고. 내년도 들어갈 교재가 다 입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책들은 진짜 한 권 바로 나온 지 언제나 2009년, 2010년, 11년, 바로 2, 3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런 책은 제목을 아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2주 이상 걸렸어요. 아마존에 들어가고 처음부터 서칭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쪽에 셀렉트한 책들이요. 그래서 구입하고 왔는데 다 넘겨봤는데 입이 딱 벌어져요. 그 복잡한 게 전부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입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2, 3년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책 없으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제목 알려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책은 나중에 진짜 재본을 해갖고 그건 기본단에 100만원부터 할 수 있어요. 사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든지. 왜냐? 우리 공부하는 모임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본 애티튜드가 뭐냐면 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밸류를 지불해야 돼요. 나 그렇게 봐요. 그럼 확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알죠? 많이 하면 안 됩니다. 5분만 복사하세요. 네. 자, 자, 좀 나갑시다, 진도. 오케이. 예, 좋아요. 조금 더 나오고. 오늘 이거, 빨리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세포생물학뿐만 아니라 브레인까지 갈 때 이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요 타케시 캔서가 있을 경우에는, 따라서 포옥시움,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핵, 요로 갑니다. 근데 핵으로 가는 거 예를 들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야기냐면 어떤 단백질이 핵으로 들어가는 단백질이 있어요. 다시 그 단백질은 뭘 할까요? 핵에 무슨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질문. 핵에도 단백질이 필요하나? 네. 따라서요. 왕창 필요하지. 어디? 이거 봐요. 야들이 다 뭔데? 깡그리 단백질인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창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야들은 덩어리는 큰데 개수는 많지 않은데 개수가 무지하게 많은 게 있어요. 그게 뭔데?
리보솜. 리보솜에 단백질 있잖아요. 그 단백질이 전적으로 야들이 만들어줘갖고, 자, 타켓, 핵으로 가는 이 단백질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 단백질들은, 뭐 색깔이 뭐, 자, 이 단백질 들어왔어요. 야, 왜 이래? 세건데도 잘한다. 이, 저 색깔 따라 잘하세요. 자, 이렇게 왔어요. 잘 따라오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매듭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백질 들어왔어요. 야들 어디에 서 있는가 이해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 단백질 들어왔어요. 근데 자, 지난 시간 다시 노트를 폴리머라이즈 RNA 중화효소 1, 뭐 하죠? RNA 중화효소 1.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랬죠? 지난 시간 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그림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RNA 중화효소 1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POL 1. 그러고 나면 이게 바로 rRNA가 되죠. rRNA는 뭐냐면 45srRNA. 요게 다시 되면 41srRNA. 그 다음 되면 요게 두 개로 또 쪽 갈라져요. 갈라져서 뭐가 되죠? 이쪽에 20sRNA. 이쪽이 얼마? 그렇지. 32sRNA. 그 다음에 야가 마지막으로 뭐가 되죠? 18sRNA 되잖아. 그게 바로 요거 18sRNA 요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안 적었네. 이제 따라오셔야 돼요. 요거에 소다리체에 있다 그랬잖아. 요게 18srRNA고. 이게 뭐죠? 지금 하는 거, 이게 핵이 있으니까 진핵세포잖아요. 원핵세포일 때는 이 RNA가 뭐냐 하면, 소단체가 16srRNA예요. 16srRNA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우스의 생명의 분류가 바로 뭐냐면, 이 18 진핵세포, 원핵세포, 세균이죠. 세균에 있는 16srRNA의 개보도를 수많은 박테리아에 대해서 분류를 해갖고 그 16srRNA를 갖고 생명의 공학을 다 분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핵세포, 진핵세포, 고세균. 거대한 새로운 학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진핵세포니까 뭐죠? 16S가 아니고 18srRNA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18srRN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요 32srRNA는 또 어떻게 되냐면 요거 지금 이중 말씀됐잖아. 이제 이해했죠? RNA도 이중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중이 재련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게 또 쪼개져. 요렇게 분해해버려. 요걸 탁 잘라버려. 요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잘라가서 위에 있는 게 얼마? 바로 28S. 밑에 있는 게 얼마? 5.8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rRNA예요. RNA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드디어 여기에 단백질들이 이거 같은 단백질들이 사실 2단계부터 갖다 붙어줘요. 놀랍고도 아름답고 경이로운 이야기예요. 이렇게 갖다 붙어줘요. 숨이 상하네.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갖다 붙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8srRNA하고 이어서 만드는 단백질이 덩어리져 갖고 요렇게 덩어리진 요게 바로 리보솜 소단위체예요. 요걸 뭐냐면 스몰 서버 유닛. 리보솜의 스몰 서버 유닛가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들은 덩어리져 갖고 뭐가 되느냐 하면 라지 서버 유닛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거 보니까 OS가 따로 있잖아요. OS는 어디서 와? 이어서 안 와요. 놀랍게도 OS는 어디? 예, 바로 tRNA를 만들어낼 때 그 과정에 옆에 있는 짜투리요. 그래서 그건 복잡하니까 어쨌든 다른 과정에서 요거에
5S가 들어온다는 거. 예, 요거 5S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리보솜 소단위체들이 강물처럼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핵구멍을 타고, 요렇게 된 게 핵구멍을 타고 강물처럼 흘러나와요. 이렇게 재밌고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네.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서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제 소단위체, 대단위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이 항상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야들이 나오면 다락 갖다 붙어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숨이 상관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줬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더 재밌어요. 우리 죽음, 섹스 다 이어서 시작됩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기가 막혀요. 예. 종교에서 어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경악을 했어요. 다세포 동물이 어떻게 출현했는가? 섹스가 어떻게 출현했는가? 죽음이라는 현상이 왜 출현했는가? 죽음은 만들어진 거예요. 발명된 거예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면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요 단백질하고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미토콘드리아는 자체적인 DNA가 또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 자기가 만들어낸 단백질이 또한 요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핵에서 만든 단백질이 외곽을 이렇게 또 구성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 합작이요. 그래서 형사하고 재수가 수갑을 같이 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바깥에 나오면 죽어요. 세균은 바깥에 나오면 사는데 미토콘드리아라는 세균은 바깥에 나오면 죽어요. 왜? 초록색 단백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초록색 누가 만들었지? 야가 만들었잖아. 야는 어디서 왔죠? 여기서 왔잖아. 여기서 왔잖아. 이 핵에서 왔잖아. 근데 야는 이 DNA가 90% 야 넘겨줬다 그랬잖아. 그 이야기예요. 죽음은 발명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음은 발명된 거다. 나 그 문장을 처음 미국 여러 생물학자 수필에서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전에. 죽음은 발명된 거라고.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 생명체는 죽지 않아요. 단세포한테 죽음이란 어디 있어요? 단세포한테 죽음이란 없어요. 영원히 분열돼 가잖아요. 모든 박테리아를 동시에 죽일 수가 없잖아요. 어느 한쪽은 남았으면 유전자 그대로 가고 두 개로 계속 분열돼 가고 있잖아요. 죽으면. 간단히 이렇게 식물 한번 보세요. 식물 5,000년 사는 거 있잖아요. 죽는다는 현상은 유별나고 특이한 거예요. 다세포 동물이 되면서 획득한 놀라운 기능이에요. 펑션이에요. 죽음이란. 죽어도 상관없지. 왜? 정확한 진품 하나만 갖고 가면 되니까요. 그게 정자 난자를 통해서 나의 게놈 그대로 다 갖고 가잖아요. 나머지 60쪽의 카피본 그 무거운 거 어떻게 들고 가? 버리고 가면 되지.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위해서는 60쪽의 카피는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진품 하나가 있으니까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죽으면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비의 날개, 새의 그 비상, 꼭 다 포기해야 돼요. 다세포 동물을 획득한 거 얼마나 많잖아요. 인간의 싱킹, 사고 다 포기해야 돼요. 진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바로 지난주에 몇 분 아시겠지만은 한겨레 그 신문사하고 해갖고 바로 지난주 일주일 동안 바로 서울로 갔어요. 근데 지난번에 몽 갔던 데가 어디죠? 마블바. 와, 마블바 이번에 갔어요. 우리 이제 갔던 분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 카리즈니에서 이번에 가갖고 이틀 했어요. 막 어디 갔냐 하면 자 빨리 이야기했습니다. 생물 강의 중입니다. 강의 이야기입니다. 싱가포르로 가갖고 싱가포르에서 퍼스로 갔어요. 비행기 타고 퍼스에서 곧장 누만으로. 누만 알잖아요. 누만으로 갔어요. 누만은 비행장이 있어요. 누만이 굉장히 큰 도시여서 알고 봤더니 꽤 큰 도시요. 물론 꽤 큰 도시다 처음 해봤자 2-3천 명밖에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쪽 보면 대충 그래요. 근데 공항이 있어요. 누만에서 시작해갖고 카릴리 갔는데 카릴리가 누만에서 한 4-5시간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카릴리에서 2박을 했어요. 2박 해갖고 녹스고지 갔잖아. 우리 다 한 2-3명 갔는데 녹스고지 우리가 서클러풀 갔잖아요. 서클러풀 대충 보고 녹스고지 그 밑에 다 안 들어갔어요. 와, 서클러풀 훨씬 좋아요. 놀라워요. 와, 그 느낌을 그 밴디드 인포메이션이 그림 같아요. 그래서 다 보고 그쪽에 카리즈니에서 또 별 다 보고 4일째 5일째 5명이 갔는데 한겨레
50대 중반 전문 부장인데 전문 그 여행만 전문으로 취재하는 분하고 젊은 분 한 명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명한 별 사진집을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도 여기 가이다 그래 갔는데 카리리에서 또 한 3일쯤 되는데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저거 봐라 구름이 있네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 호주 가본 사람이 이해할 거예요. 구름이 있네가 놀라운 이야기가 될 정도로 1년에 깡그리 딥블루의 하늘이요. 완벽한 하늘이요. 그러니까 지평선에 구름 몇 덩어리 떴는 거 보고 사람이 놀래갖고 3, 4일 동안 완벽한 하늘, 푸른 하늘을 보다가 구름 뜨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저 구름 있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블박 갈까 거기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좀 복잡한 일정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장에 마블박 가자 그런 거예요. 마블박 갔는데 우와 카리진에서 마블박 얼마 걸린 줄 알아요? 비포장으로 5시간. 와, 예, 홈런 쳤어요. 왜냐하면 흔히 이제 우리가 소주 책에 끊임없이 30억 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마블박 그러니까 카리진에서 마블박까지 전체 지층이 바로 와라우나 지층군 해갖고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35억 년 된 지층이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 그거에 우리 미국 가서 그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해갖고 그대로 굳어진 거예요. 굳어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로도 되고 마그마가 올라온 그대로 쫙 해고 200km 되는 산맥이 형성돼 있어요. 블랙레인지 산맥이 형성돼 있고 그 마블박 한가운데 들어가서 갔더니 인디언 라가터 와 17,000년 전에 인디언 암벽화가 있어요. 진짜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아무도 없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마블박 5시간 비포 정도로 가는데 입구에 이제 길을 헷갈려갖고 그러니까 마블박 거기서 5시간 가는 동안 우리가 마주치는 차를 받는 게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 5대가 안 돼요. 1시간에 한 대 마주 오기도 힘들어요. 대부분 무슨 차? 차다 정리돼서 무슨 차? 광산차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들어간 입구를 잘못 찾아 어떻게 됐나 해갖고 하다가 입구에 보니까 허름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 물어봤더니 백인이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70대가 넘었는데 거의 백인인데 에버리지는 다 돼가고 있는 거야. 아마 저분은 1년에 몇 사람 만나는가 싶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쭉 들어가서 갔더니 이렇게 아주 그 안에 유일하게 캠핑할 때 하나 있어요. 캠파이어도 할 수 있는 데인데 거기서 캠핑을 했는데 새벽에 여명이 탁 뜨는데 이 호수가 있고 강이 쫙 있는데 와 블랙스완 직접 봤어요. 혹시 블랙스완 보신 분? 우리 그러니까 보세요. 퍼스 그 울구름 커서 150만이 살잖아요. 그 도시 한가운데서 보는 감흥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새벽 여명이 트는데 시커먼 큰 물차라 슉 오더니 그림같이 활강을 하면서 호수에 내렸는데 봤더니 블랙스완이에요. 완전 사진사 완전 눈이 확 이래갖고 끝까지 가서 이렇게 날갯짓 하는 거 다 찍었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 했더니 그 행성 지구의 인덱스가 있어요. 제가 간단히 생각하면 행성 지구의 인덱스가 지구성이라 할까 행성임을 증명해주는 인덱스. 그게 박자세가 학습 탐사를 가면 그 등급을 나눈다면 맨 세 번째 등급 3. 등급 3 조건이 뭐냐면 사방 100km에 인공물이 없을 것. 중요합니다. 어떤 상징도 없어야 돼요. 도로라든지 간판 까그리 없어야 돼요. 사방 100리에. 첫 번째 조건이. 무슨 행성지구를 느끼려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데 진짜 드물어요. 두 번째 지구성이 뭐냐면 강과 산과 구름이 없어야 돼요. 이거 전부 감이 안 올 거예요. 당연히 감이 안 오지. 박 박사가 만들어낸 거니까. 뭐냐면 대부분 내가 그래서 히말라야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보지도 않았지만 별로 메리트 없다 봐요. 나는 영적인 걸 구하면 가도 돼요. 이건 영적인 레벨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플래닛 어스 행성 지구 레벨이에요.
인간의 흔적이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의 흔적 플러스 어떠한 자연의 어떤 충돌도 있어도 안 돼요. 구름도, 산맥도, 히말라야 산맥 많아서 안 좋아하잖아. 가리면 안 돼요. 사방백리에 시선을 가리는 게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완벽히 없어져야 돼요. 예. 산과 구름, 강, 이건 인간적인, 벌써 인간적인 뭐 묻어날 수 있어요. 정서가 묻어날 수 있는 것들이요. 그 깡그리 없어져야 돼요. 어떤 정서도 발현되면 안 돼요. 예. 그럼 뭐만 있어야 되느냐? 예, 지구성원. 예, 제가 만든 겁니다. 지구성원 뭐냐면, 별과 대지와 투명한 대기. 요거만 있으면 돼요. 있어. 바로 마블 봐. 그래서 내가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요. 세 개의 레벨이 있다. 예, 궁극적으로 우주적 현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레벨 1에 가져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경치, 뭐 자연이라면 레벨 2요. 근데 레벨 2도 우리 조건에서 레벨 2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방백리에 깜깜이 사람 온 적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디서 지금? 일단 소주를 잡아야 돼요. 예. 히말라야는 더욱도 아니요. 그 사람 울그래요. 내가 봤을 때 얘랑 안 좋아하거나. 예, 내가 이거 삭제해야 돼요. 이런 거. 다른 사람 들을 때 야단 난다. 바빠서 저 사람 완전 희한한 인간이다. 저 뭐 외계인 아니야? 이럴 거야. 예, 왜냐하면 내가 가보진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내몽골 사막은 또 아니요. 몽골 고비 사막이라 돼요. 중국에 있는 그 고비 사막은 인구가 2천만이 있어요. 2천만. 호주 인구 정도로 살고 있어요. 벅벅거려요. 그 사막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사람 있으면 안 돼. 사방백리에 사람 흔적이 없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 그 첫 번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걸 통과하면 두 번째 박사의 조건은 뭐냐 하면 짜들어 구름이니 산이니 강이 없어야 돼요. 눈에 이렇게 시선을 빼앗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깡그리 텅 비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존재해야 되는 건 딱 이거만 있으면 돼요. 별과 대지와 투명한 공기. 뭐죠? 이 조건 맞추는 데가 사막밖에 없어요. 그 사막 중에서도 이번에 찾았던 거예요. 마블 봐요. 카지니도 아니요. 왜? 카지니는 첫 번째 조건에서 안 돼요. 3번에서 걸려요. 사람 많아. 또 많다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전부 다 해봤자 100명 안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깡그리 인간 냄새 나지 않아야 돼요. 예. 근데 이 첫 번째 조건 통과해도 두 번째 조건 다 걸려. 경치가 탁월해. 깨갱 틀렸어요. 경치 있으면 안 돼. 황당할 정도에 돼야 돼요. 인간의 흔적, 어떤 감수성도 발현되기 전 상태에 노출돼 봐야 돼요. 황당해.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바로 예, 우주 본연의 모습, 행성지구가 생명을 만들기 그 전의 모습, 그 한가운데 자기가 노출돼야 돼요. 아무런 감흥도 안 생겨요.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기 어려워요. 예. 근데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모든 그 속에 있으면서 그러나 가장 밑에서 뭔가 그 우주적 그걸 디텍트 할 수 있는 뭐가 일어나줘야 되는데 그걸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인데 뭐 예를 들면 왜 투명한 공기를 강조하느냐 하면 축축하면 안 돼요. 깡그리 안 돼요. 이렇게 섭섭한 데 가서 그런 우주적 현상이 느껴질까요? 깡그리 안 돼요. 완벽하게 건조해줘야 돼요. 완벽하게 건조해줘야 돼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요. 진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우주적 그걸 느껴요. 아, 내가 진짜 지구가 초기에 40억 년 전의 모습이 이랬을 거구나. 어떤 흔적조차 없는, 아마 있다면 단세포 정도, 박테리아 정도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했잖아. 강석경 작가가 우리 70명 갔을 때 갔잖아요. 갔다 왔는데 전화했잖아요. 그 사람 소설 가니까 얼마나 정서가 발달돼 있어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소주. 박사님, 내가 히말라야 많이 가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인간 냄새 안 난다는 대륙 처음 봤다는 거야. 땡, 정답. 그 사람 정답 말한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 냄새 안 나는 거. 심지어 대륙 이동조차도 그 냄새가 안 나는 거. 산과 강과 구름조차도 안 보이는데. 예, 그게 레벨 1이에요. 이번에 발견했어요. 마블 봐. 카진에서 5시간 비포장도로. 예, 아무도 없어. 일단 아무도 없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예, 거기서 야영을 하는 거예요. 예, 아무 이야기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예. 거기서 내가 계속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분사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만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인간 냄새 나요. 아무리 냄새 맡아도 무슨 냄새 나는가. Just copy, just do it, just do it. 영원히 계속하는 어떤
분자득, 예, 그런 현상. 그것을 다 DNA, 생명, 시공, 상대성 이론, 그것을 다 만나요. 아무런 갈등 없이 그것을 다 만나요. 그 자연. 예. 어떤 인간 냄새 나면 안 돼요. 예. 어떤 자연의 변화도, 인간을 유혹할 자연의 변화도 있어도 안 돼요. 완벽한 투명한, 예, 딥블루의 하늘. 예. 아, 대단해요. 예, 마블바. 마블바. 그래서 내가 또 마블바에 관한 아주 또 중요한 자료를 가는 분이 입수를 해갖고 이제 갖고 왔는데, 그 마블바는 그 자료 하나를 갖고 하면 그게 뭐냐, 마블바를 지질학적으로, 마블바는 기본은 어떠냐면 기본이 35억 년이요. 35억 년 기본 대지에 화산 활동이 29억 년 혹은 28억 년 전에 일어난 그거밖에 없어요. 가볼만 하잖아. 그거 천재요. 다른 거 없어. 아예 그거밖에 없어. 기본이 35억 년 대지에 화산이 분출했는데 28억 년, 29억 년 전 화산이에요. 그래서 현무암이 범람을 했는데 가로 200km, 세로 170km 그 대지를 현무암 범람해버렸어요. 범람하고 그 현무암들은 다 이루어되고 코아에 남아있는 그 산맥이 쫙 있는데 인공위성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한 선을 쫙 놔요. 마블바. 아, 블랙레인지. 예, 그거 가봐야 돼요. 예, 곧장 갈 수 있어요. 4일이면 돼요. 곧장 싱가포르 가서, 더 막바로 퍼스로 가서, 누만으로 가서, 예, 사륜구동. 그거 비쌉니다. 그거 알아봤더니, 우리 같은 그 타라고, 그거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예, 근데 사륜구동, 그거는 기본이 하루에 100km밖에 안 돼요. 100km만 뛰어야 돼요. 100km 이상은 키로당 37센트가 내야 돼요. 그거 위험한데 들어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힘세더라고. 그거 하니까 밟으니까 카리지니에서 90km 달렸어요. 사륜군 90km 그냥 달려. 우리가 얼마 달렸어? 뭐 40km 들으러 그랬잖아. 근데 이 사륜구동 가니까 타이어 팡크 하면 안 났어요. 이대로 그랬다가 쫙 빼는데, 아, 구름 하나 없고. 그럼 마지막에, 저 구름 있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조금 부담인데. 자, 저 조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요거, 자, 요거 조금만 더 하고, 예. 자,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예. 한숨을 쉬어. 그래서 뭐냐면, 박자수에서, 앞으로 그 카리지니 그쪽에, 카리지니 갔다네요. 근데 마블바 5시간 가는 그 전체 지질을 공부하려면, 이번에 한 20시간 했잖아요. 지구에 대해서. 그거를 앞으로 한 20시간 더 해야 돼요. 더 하고 가면, 그 마블바 입구에서부터 아마, 우리 몇몇 사람 눈물 뚫뚫 흘릴 거예요. 우리. 감동으로. 예. 근데 보통 그런 황량한 데 가면 그 기운이 사람을, 이 황량한 이런 데 있어 하는 기분이 있고, 이거 마블바 같은 그게 아니요. 그걸 결정짓는 게 투명한 공기요. 완벽하게 투명한 공기, 딥블루 하늘이 있으면 진짜 그 우주적 카오스, 우주적 그걸 느껴요. 아, 진짜 이런 곳이 있구나. 그걸 느껴요. 예. 하루 종일 가도 차 한 서너 대밖에 못 만나는데, 그런데 한가운데 그 에이즈라, 그러니까 나하게 안각화 그린 걸 책자에서 봤는데 우리 못 찾았어요. 그래서 갔더니 쫙 안에 들어갔더니 그 강산업자들이 있더라고. 그 발파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발파 중입니다 하고 크게 붙여놨더라고. 몇 사람인데 가서 물어봤더니, 저기 있다더라. 물어가갖고 갔는데 그 허벌 한가운데 큰 화강암, 그라나이트, 큰 바위가 있는데 들어갔더니, 와, 예, 완전 SF 영화 같아요. 안각화가 쫙 있는데. 예. 한번 가볼만 해요. 예. 참 가볼만 해요. 예? 이번에 갔더니,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맨날 좀 걱정했는데, 겨울만 빼고, 그러니까 지금 호주의 여름만 빼고, 그러니까 6월, 우리가 좋은 게, 그러니까 1년에 반 정도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브룸에 가서 하룻밤 잤는데, 브룸만 해도 365일 중에 300일이 딥블루요. 예. 근데 그 밑에 그쪽에 가는 마블반 이쪽은요, 1년에 비 올 날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한 20일밖에 안 된다 보면 돼요. 그 기온도 카리지니는 영하 5도까지 떨어졌는데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안 춥더라고. 내 이거보다 가는 바지 입었는데도 그거 하나로 일주일 그냥 안 바꿔 입었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70% 날짜는 언제든지 가도 되고, 방법이 버스 다 빼버리고 막바로 다윈에서부터 카리지니 들어가갖고 마블바에서 3일 보내면 돼요. 그러면 갓돔 다 지질학교 다 되는 거예요. 구여대 다시 한번 레벨 1이라는 거예요. 네, 레벨 1. 네. 그래요. 자, 잠깐 좀 머리 풀었으니까 저거 마무리하고 자, 다음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그렇게 하셨는데. 자, 빨리 따라오세요. 그래서
자, 지금 하나는 뭐냐면, 소위 타켓 시퀀서, 따라서 타켓 시퀀서. 네, 타켓 시퀀서가 있을 경우 찾아가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포옥시움, 그 다음 가장 핵으로 들어간다는 거. 핵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결국은 리보솜 소 단위를 만들고, 대단위 소 단위를 만들고, 그것들이 나와갖고 다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드는 이 과정이, 이 전체가 다 동원된다는 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게 단백질하면 정답이에요, 그냥. 네. 끝까지 주장하면 100점 맞을 수도 있어요. 단백질로 연결 안 되는 과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단백질의 길이 두 가지요. 첫 번째, 타켓이 있을 때는 이런 소기관으로 가는데 타켓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 요거, ER, 따라서, 엔도플라즈믹 렉티쿨럼, 따라서 엔도플라즈믹 렉티쿨럼.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데, 자, 엔도플라즈믹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리보솜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리보솜이 엄청 붙어 있어요. 300만 개 이런 오다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요걸 ER이라 그러고 요거 영어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엔도플라스믹 렉티쿨럼. 예. 렉티쿨럼 요게 뭐 적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망상체를 렉티쿨럼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엔도플라즈믹 원형질 내에 있는 망상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거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이 붙었기 이게 거칠거칠하게 보이잖아요. 거칠거칠하게 보이니까 러프란 말 쓰잖아요. ROUGH 러프 엔도플라즈믹 렉티쿨럼을 약자로 세포 생물 개인적으로 ER 예,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요거는 ER 시퀀서 SI 예, ER 시퀀서의 경우에는 잘 들었어요. 중요합니다. ER 시퀀서 뭐 이거 좀 번역을 해봤더니 단백질로 아밀산 만들어봤더니 서열이 나오는데 같은데 요거는 요게 우리나라 말로 뭐죠? ER이 조면 소포체. 요게 무슨 말이에요? 조면 소포체로 보내주시오. 요 말이요. 그러면 야가, 요 오뚜기하고 야가, 리보솜 요 단위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쭈르륵 가서 요 갖다 붙어버려요. 누가? 야가. 야가 요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예. 네. 야가 어디 가서 붙나면, 자, 요 잘 그려주세요. 이거 핵심인데. 자, 빨리빨리. 야가 어떻게 붙나면, 자,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큰 다리차 이렇게 붙고, 굉장히 복잡한데, 이쪽에. 근데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 브레인 이해할 때 이게 핵심입니다. 요렇게 붙고, 소다리차 붙고, 대다리차 이렇게 붙으니까, 여기서 아미노산 서열이 곧장 만들어지자마자 요 안은 내강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울렁울렁 하다가, 또 떨어진 게 요게 요 안에 들어가요. 요 안에 들어가갖고 캡슐이 돼요. 캡슐이 돼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자, 두 가지 길로 가요. 두 가지 길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LYSOSOME 따라서 리소점 이게 분해 효소입니다. 모든 걸 분해시켜주는 효소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리소점으로 가는 것들은 어떤 형태가 된다면 이렇게 해서 캡슐 속에 이 단백질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야들은 분해해요. 모든 걸 분해해요. 음식물 들어가면 분해해줘야 되잖아요. 다 이렇게 분해해주는 되고 이거 리소점이 되는 거예요. 리소점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덩어리로 가는 건 뭐냐면 세크루트 이게 뭐죠? 분비한다는 말이잖아요. 분비 베스켈. 이걸 뭐라 하냐면 분비소포. 자, 분비소포가 중요합니다. 분비소포로 가는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안으로 들어가서 분비소포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들이 조금 더 엄밀히 그리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거가 브레인뿐만 아니라 모든 데 중요해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요렇게 가다가 여기에 또 막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네, 막구조가 잘 그려주셔야 돼요. 요런 구조로 돼요.
그 야가 이렇게 왔다가 특히 요거 분비세포 가는 거는 요렇게 와요. 요렇게 착륙해요. 착륙하면 야가 막이 융착이 되면서 요 단백질이 요 안에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울렁울렁 하다가 막 이동을 해요. 이동하다가 이걸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 요거서 톡 끊어져요. 톡 끊어져서 자, 다 왔습니다. 요까지 오면 자, 그 다음에 원형질막하고 야가 키스를 하잖아요. 잘 따라오세요. 요렇게 키스를 해버려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단백질이. 그러면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최종 단백질 만들어진 게 세포질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단백질은 일단 출발이 세포질에서 하다가 몇 토막 나오다 보면 ER 시퀀스가 나타나면 요 전체 덩어리가 소위 말해서 조면소포체한테 갖다 붙어요. 조면소 갖다 붙으면 그러면서 단백질 만들어지잖아요. 단백질 만들어지면 이 소포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야가 톡 울렁울렁 하다가 끊어지면서 캡슐이 되잖아. 독립된 착륙선이 되면서 야가 와서 어디 붙냐 하면 이게 뭐죠? 이게 골지체예요. 골지체. 이게 골지체인데 이쪽을 시스라 그래요. 분자생물학에서. 이쪽을 뭐냐면 트랜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자가 뭐냐 이쪽 부분은 시스 골지 네트워크라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오면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라 그래요. 이쪽이 골지체예요. 골지체. 우리 골지 컴플렉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여러분 세포 생물학에서 세포가 뭘 하는가를 거의 80% 다 이해한 거예요. 주로 이걸 해요. 다른 거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분자생 이제 세포 좀 이해했어요, 이제. 그럼 세포 이해했다 봤더니 다 뭐 하는 건데 전부 다 봤더니 뭔데? 이 DNA 갖고 RNA 만들어 갖고 RNA 갖고 단백질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단백질 만드는 단백질 두 종류라. 하나는 이 세포질에서 쓰는 거. 하나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포옥심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세포질에 쓰는 건 어떻게 되냐면 세포질에 나온 것도 따로 있어요. 이거 조금 다르게.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 전문 용어를 좀 익혀 놓으세요. 요렇게 세포 바깥으로 나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엑소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울렁울렁 하다가 바깥에 어떤 영양물질이 오면 야들이 또 흡착을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게 해독물질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잘 들으세요. 해독물질은 라이솜이 들어가갖고 야들 처리해줘요. 요렇게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뭐라 그러죠? 엔도사이토시스. 예. 이게 근본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바깥의 물질을 동화시키고 그 다음에 세균을 죽이고 모든 일들 다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분비를 하잖아요. 분비가 대표적 세포사의 분비가 뭐냐면 우리 신경전달 물질이잖아요. 또 호르몬 분비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당체, 그 구성 물질이 뭐냐? 분비하고 특히 분비하는 게 뭐냐? 단백질들이요. 예, 단백질을 죽는데 이런 것들이 분비하는 이 전체 과정이 이제 생명이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세포 심하게 80% 다 이해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이해해요. 조금 더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 요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되고. 예. 그래서 박자세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제가 강의했는 거 20시간 되니까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진짜 세포 거의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다시 돌아보면 전체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래요. 예. 그래서 뭐냐 하면 내가 딱 요약하고 한 줄로 끝내줄게요. 복잡한 건 너무 다음 시간에도 조금 연결되니까. 자, DNA에서 DNA에서 DNA로 가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 복제라 그래요. 리플리케이션 맞나? 예. 그 다음에 DNA에서 RNA로 오는 거요. 이걸 전사라 그래요, 전사. 트랜스크립션이라 그러고. 예. RNA에서 소위 말해서 단백질로 가는 거. 이걸 번역이라 그래요. 네. 이거 번역 단백질로 가고 이 단백질은
또 사실 어떻게 했냐면 이 단백질은 다른 작용들을 해요. 인산화, 그 다음 당화, 아세틸화, 이런 다른 수식 작용이 들어가줘요.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쪽이.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계속 헷갈릴 수가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어서, 이거는 하나인데, rRNA가 무지하게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해주는 게, 이쪽이 뭐냐면, rRNA. 자, 이거 기본 구조는 그려줄게요.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됐나 하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 요렇게 침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들은 생긴 것 자체가 입체 구조를 갖기 때문에 요렇게 또 요렇게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단백질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리보자임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요것을 이 rRNA 이렇게 했는 게 뭐냐면 18S, 그 다음에 28S, 그 다음에 5.8S, 그 다음에 5S.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진핵세포. 예. 원핵은 조금 달라요. 원핵은 이게 16S고. 예. 그거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mRNA. mRNA는 우리 다 공부를 했는데,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자, 이 스플라이싱을 한다는 거. 하고 나서 전부 다, 이거는 선형 구조로 돼요. 됐죠?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된 게, 요 3개 썩해서, 요건 내가 그대로 줄게요. 자, 이것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3개 요 3개씩 하나씩 읽어주는 거예요. 요게 만약에, GAU라면 뭘 의자인 해주느냐 하면요, 아스파라긴을 의자인 해줘요. 그래줬죠? 다 따라왔어요? 요걸 해주는 거예요. 아스파라긴. ASP. 예. 그렇게 다 하나씩 의자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RNA가 있어요. tRNA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리본 형태로 생겼어요. 예. 요거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됩니다. 요거에 요렇게 속에 안티코돈이 있어요. 안티코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저 mRNA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에 상보 서열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AUG가 있으면 요거에는 뭐가 되죠? 자, 요거 뭐가 될 것 같아요? 요거에는 UAG가 되잖아요. UAG가 되면 요거다 뭘 실은다 하면 뭘 실죠? 메치오닌을 실어요. 메치오닌. 아미노산 메치오닌을 실어요. 그러면 모든 이런 서열의 첫 번째 메치오닌이 되는 거예요. 진핵세포에서.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이게 노벨상이 나오고 최근 문제가 되게 중요해진 게 뭐냐면 마이크로 RNA예요. 예. 이 마이크로 RNA 중에서 중요한 게 스몰 인터페런스 RNA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은 뭐냐면 동식물에 있어서 발생을 조절해요. 발생, 분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최근에 막 이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지난 시간, 4시간, 오늘 4시간 해서 왔던 건 어디까지인지 다시 해보면, 오늘 강의에 여러분들 대표에서 반복하는 거, 이 대목은 진짜 중요해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 건 뭐냐 하면, 요 과정을 도식도로 가는데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자, 분자생물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함을 실는 거예요. tRNA에 이게 아미노산이잖아,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을 실는 이 과정이 기가 막혀요. 와. 그래서 이거 tRNA 종류가 거의 80종류나 돼요.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각각 아미노산에 대해서 다 하나씩 다 있어요. 네,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다 있어. 그리고 화물 트랙이 여러 종류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화물 트랙이 바로 tRNA예요. tRNA 아미노산 싣고 이 아미노산들이 하나씩밖에 못 실어요.
그래서 아미노산끼리 연결해가 수백 개, 수천 개 연결해갖고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이제 번역인데, 번역은 자, 다음 시간 좀 들어가겠습니다. 번역 다음 시간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럼 이제 2분 남았죠? 그 구술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드린 게 복습하세요. 철저히 복습하세요. 지난 시간 4시간 했는 거, 오늘 4시간 했는 걸 가급적 다 암기를 해버렸어요. 다 암기하고 나면, 다음 시간에 번역 들어가고, 그 다음 시간 다른 종합하면, 여러분들 이제 DNA에서부터 단백질 나오는 과정을 이 20시간, 이거 지금 16시간 하는데 이 16시간 목적이 뭐냐면, 주목. 16시간 강의 목적이 뭐냐면, 이 강의 16시간 끝나고 나서 누구든지 물어갖고 DNA에서부터 단백질 나오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예, 모든 과정을.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림으로 다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에서 모듈이 한 3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모듈이 많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